딥러닝을 이용한 해양 로봇의 인지기술 고도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기훈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입소해서 수중 로봇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6000m급 심해 무인잠 수정 해미래, 그리고 자율항해 무인 기뢰 처리기, 그리고 수중 건설 로봇 우리엘 등을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로봇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요.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것으로서 인간이 그게 컴퓨터가 하는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컴퓨터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앨런 튜링이 이제 말한 튜링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앨런 튜링의 이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이 되겠고, 이 튜링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바로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GPT-3라고 해서 거대 AI, 즉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글도 짓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것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우리 아이언맨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에서처럼 이 거대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을 한다면 우리는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자비스와 대화하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채피라는 영화에서는 로봇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사람이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부터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채피의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 로봇은요, 약간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택배 로봇인 디지트가 되겠습니다.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약간 엉성하고 아직은 그렇게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로봇은 일본의 페퍼라는 로봇인데요. 이 페퍼라는 로봇은 인간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진보된 형태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시집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라운지에서 이렇게 마중을 하기도 하고 행사장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페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해양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000m 심해 무인잠 수정 해미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네로, 크랩스터 등이 개발됐습니다. 그 밖에도 수중 건설 로봇, 아라고노, 선저 어망 제고 로봇, 자율운항 선박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인 크랩스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보행 실험을 한 영상이고요. 최초로 이제 물속에 진수를 해서 이 물속에서 이제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 소나를 보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거북선처럼 유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마도 앞바다에서 그 유물을 직접 발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건져온 그 도자기 그릇이 되겠고요. 이것은 CR6000이라는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보행 로봇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북태평양에 가서 실외역 시험을 했고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잠항을 시킨 후에는 그 제어실에서 이렇게 약간 우주선 같죠? 이 제어실에서 이렇게 그 로봇이 물속을 탐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착지를 한 것이고요. 이제 발이 전개되어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4743m에서 생명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치 이제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 건설 로봇 우리엘이라는 것인데요. 수중에서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한 로봇이 되겠고요. 선상 제어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까 크랩스터의 내부의 모습과 비슷하죠. 여러 가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와 소나 화면이 보이고요. 주제어 컴퓨터 패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TMS라고 해서 그 로봇이 들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드론에서 촬영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입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저 어망을 제거하는 로봇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선저 어망 제거 로봇의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특이하게 선저면에 자석발로 부착이 되어서 거꾸로 기어가서 그물을 제거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영을 한 다음에 선저면에 간 다음에는 뒤집어져서 자석발을 이용해서 이제 선저면에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행을 하고 그 프로펠러까지 다가간 다음에 이제 그물을 제거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 로봇을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글 알파고 사건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 여러 가지 IBM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공지능들이 있고요. 요새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같은 오픈소스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제 코코라는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트럭, 그다음 사람 등을 바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욜로는 You Only Look Once, 한 번만 보고 모든 것을 분석한다, 이런 게 되겠고요. 물체를 탐지하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기술로서 물체끼리의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원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다수의 무인기와 2대의 무인기가 사용됐고요. 다수의 무인선을 사용해서 수표면에 있는 그 조난자 역할로 마네킹을 뿌려놓고 이것을 찾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마네킹을 찾아내서 좌표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이 위로 지나가다가 마네킹이 이제 있으면 그것의 좌표를 바로 잡아서 송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인선에서 탑재된 카메라로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을 탐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인선이 자율운항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선박들을 잘 탐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욜로를 이용해서 잘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측면 주사 소나,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에 빠진 익수자의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바로 줬을 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물에 빠지신 분, 익수자 사고, 거기에 이제 소나를 적용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에 빠지신 분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엔비디아에서 2021년에 했던 그 GTC 21이라는 행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연계에 있을 법한 사진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낸 이미지가 되겠고요. 놀랍도록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인공지능은 주변에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적용이 돼서 눈이나 귀를 새로 제공할 수 있는, 그쪽이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그 시각과 청각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또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나왔듯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우주 탐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렇게 드론에 탑재하면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을 감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양 생물을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인공지능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그 분석을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나레이션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또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악도 역시 인공지능이 작곡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인공지능 쪽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약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런 비디오와 교육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오픈 소스가 개방이 되는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약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하드웨어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때는 C++를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 현실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같은 게임 그래픽 엔진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